안녕하세요. 닥터맘마 기업부설연구소 센터장을 맡고 있는 수의학 박사 박현수입니다. 오늘은 종양을 가진 가축의 시기에 대해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반려동물도 암에 걸리나요? 반려동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종양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둘은 다시 암의 종류에 따라 증식 속도나 감염 정도, 수명 등에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반려동물이 잘 걸리는 종양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반려동물에게 특징적으로 잘 발생하는 종양에는 유선 종양과 지방종이 있겠죠. 일부 악성 유선 종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성 종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부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에는 간이나 신장, 췌장 혹은 위장관 쪽이 많이 발생하는데 양상에 따라 역시 양성이나 악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양 구분의 핵심은 과연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냐는 부분입니다. 양성 종양은 전이성이 약하기 때문에 혈류를 타고 이동하기 힘드나 악성 종양의 경우 혈관이 잘 발달된 폐나 구강 등으로의 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양 증식에 시기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설은 종양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양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완벽히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양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포도당이 종양의 에너지원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중에 유리되는 포도당의 수치를 최대한 천천히 흡수시키고 일일 열량을 고단백으로 채워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높은 단백질 시기를 제공하여 식후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낮춰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짜는 것이 좋은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 종양 시기 및 처방 사료가 개발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양은 노령동물에게서 다발하는데 과연 노령동물이 고단백 시기를 소화 배설하는 데 문제가 없냐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종양에 특화된 사료는 지나치게 고단백으로 사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포도당 비율을 줄이기 위해 열량을 줄이거나 종양세포 증식 억제에 좋은 천연 첨가물을 첨가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7세 이하의 반려동물들은 일일 열량을 고단백으로 제공하되 7세 이후의 노령동물들은 열량 자체를 줄이거나 첨가물 등을 이용하는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양에 맞는 식단은 얼마만큼의 임상적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 종양 시기의 임상학적 의의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람의 수명에 비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명으로 인해 시기가 종양의 성장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나친 고단백 시기에 목표를 두시기보다는 과량의 탄수화물 등의 급여로 인해서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부분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 이러한 종양 증식의 시기 효과 테스트 시에 눈에 띌 만한 유의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종양의 증식을 대폭적으로 늦출 수 있는 식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는 과량의 포도당 공급을 제한하고 충분한 음수량을 공급하되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과 채소류 등의 섭취를 통해 회피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